다시 하이트가 카스에게 맥주 브랜드 1위 자리를 빼앗기고 절치부심하던 하이트가 드라이 피니쉬 D 이후 9년 만에 바로 작년이죠. 드디어 테라를 출시합니다. 이게 바로 카스테라 전쟁입니다. 아니 누가 근데 이런 카스테라 뭐 테슬라 누가 이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테라를 출시하면서 하이트는 맛은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분 영화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맥주 색깔, 국내 맥주 색깔들은 전부 갈색 병에 나오죠. 하지만 테라는 이 틀을 깨고 바로 초록색 병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 맥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카스처럼 이후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테라와 차미스레, 소맥 브랜드에 더해서 테지나 또 뭐냐? 테라와 진로 is back. 진로가 작년에 내놓은 바로 요 소주의 복고 브랜드죠. 복고. 과거로 돌아간 진로 is back이 출시되면서 테지나와 테슬라가 나란히 소맥 브랜드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테라가 얼마나 팔렸냐? 테라가 출시 이후 160일 만에 2억 병을 판매하고 이 기록은 카스가 기존에 173일이 소요된 거를 13일이나 앞당긴 겁니다. 테라의 출고량을 보시면 3, 4월 달은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그래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출고량이 많을 수도 있는데 5월 달에는 2.5배가 늘어나고 그리고 6월 달에는 무려 3.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맥주 업체들의 성수기인 7월, 8월 여름에 140만 상자가 출고가 되는데 이 수치보다 놀라운 게 바로 9월 달입니다. 9월 달로 접어들면 이제 여름은 좀 지났죠. 그러면서 출고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여름보다 출고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2월입니다. 비수기일 수도 있는 물론 연말이 있긴 하기 때문에 뭐 비수기까지는 아니지만 여튼 12월 달에도 월 기준 연간 최대 출고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테라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스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테라의 출시 초기에 카스가 배짱 좋게도 출고가를 올립니다. 아니 신제품 나오면 출고가를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올렸냐? 도매상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테라 잘 나갈 것 같지? 아니다. 카스가 더 잘 팔릴 거다. 그러니까 출고가 올리기 전에 미리 사놔라 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테라가 3월 21일 날 출시가 됐는데 2주 후에 출고가를 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테라가 인기 조짐이 보이자 다시 출고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출고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면서 1년 동안 출고가를 4번이나 바꿉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1년 동안 출고가를 4번이나 바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전에 카스가 16년 11월에 출고가를 올린 이후 2년 반 동안 출고가 변동이 한 번도 없었는데 1년 동안 4번이나 변경한 거는 테라를 연기했다는 거겠죠. 작년 9월에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서울의 주요 상권 강남, 여의도, 홍대를 중심으로 식당과 주점 약 6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테라의 점유율이 61% 그리고 카스의 점유율이 39%다. 그래서 테라가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습니다. 기존의 카스는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설문 결과 테라가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소주 점유율을 차미슬이 원래는 MS가 약 50% 중반 초반 정도 되는데 차미슬이 강남 여의도에서는 73%로 그리고 롯데 칠성에서 나오는 처음처럼은 27%로 굉장히 압도적인 차미슬의 점유율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점유율을 지역별로 나눠봤는데 강남과 홍대는 55대 45로 비슷비슷합니다. 테라와 카스가. 근데 여의도에서 75대 25로 테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에서 아직 카스의 점유율은 높습니다. 카스는 소매점에서 그러니까 마트나 뭐 편의점 이런 곳을 말하죠. 카스는 40%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테라가 출시되고 6개월 만에 약 10%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거죠. 카스가 점유율을 안 떨어진 걸 보니까 테라가 카스의 MS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왔냐?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사지도 말자는 운동이 지금도 불고 있죠. 그러면서 아사히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맥주 시장 점유율 2018년 말만 해도 6% 하던 게 19년 3분기에 1.5%로 수직 하락한 겁니다. 클라우드도 영향을 받았어요. 0.4% 정도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롯데나 일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테라가 가져갔다. 그리고 하이트의 점유율도 가져가면서 테라의 점유율을 높인 거지. 카스 자체의 점유율을 떨어뜨려서 테라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통계냐? 그러나 업소 판매량이 전체 맥주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메리츠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스가 처음 하이트를 꺾을 때에도 주요한 서울의 상권들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왔고, 그리고 그 결과 하이트에게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온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긴 합니다. 만약에 하이트가 카스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까? 약 1%가 늘어날 때마다 140억 원의 영업이익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19년 3분기까지 맥주 부분에서 하이트가 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10%를 가져온다? 물론 이거는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진작에 가져왔겠죠. 왜 오비가 계속해서 하이트를 누르고 광복 후에 오비가 맥주 점유율 1위를 하고, 그리고 또 하이트가 맥주 점유율 1위를 16년 동안 하고, 또다시 카스가 왜 9년 동안 맥주 시장을 그렇게 가져갔는지, 그만큼 치열하고 뺏기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10% 점유율을 가져온다면 이 영업이익 적자를 메꾸고도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테라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안녕.